그래서 교재는 82페이지 거기 아래쪽 보시면은요. 현금과부족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과부족. 요거 옆에다 일단 요렇게 적어주세요. 결산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요. 중요 내용은 언제 볼 거예요? 결산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현금과부족이라고 있는데 과의 뜻이 뭐죠? 요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이 과하다. 그러면 현금이 뭐하다? 많다. 그 다음에 부족의 뜻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모를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가끔씩 이럴 때 있잖아요.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이 나왔어. 이게 무슨 10,000원이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분명히 지갑에 5,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5,000원이 없어. 얘는 어디 갔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회계에서는 현금 과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적은데 왠지 몰라. 그럴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돈이야. 내가 잊어버리면 땡이지만 이거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이면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근데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은 내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낸 건 어저께 잠깐 설명드린 거 10,000원이었고, 저 아시는 분 중에 200까지 메꾼 사람도 있긴 있어요. 400이 빵꾸 났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갖고 과장님 200, 담당자 200 해서 400 메꾸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진 않다 그랬죠? 많진 않지만 생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금은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현금이 빵꾸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몰아서 해서 그래요. 왜냐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얘가 발이 달리진 않았지만 실제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에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에서 중요한 건 결산시까지 못 찾으면은 자비가 아니면은 잡손실 처리한다는데 상세 내용은 결산할 때 따로 볼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요 정도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그래서 85페이지 보시면은요, 소액현금이라고 있어요. 전도금 제도. 저희 시험엔 거의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 회사에 보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있고, 규모가 큰 회사가 있잖아요. 요 소액현금은 규모가 좀 큰 회사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격리 직원이 모든 돈을 담당을 해. 그러면은 거의 한 10명 내지 20명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2,000명이야. 그럼 혼자서 다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둬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아니면 뭐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담당자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 회사 내부에서 써야 되는 뭐 회식을 한다거나 야식을 먹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영수증 모아놨다가 정해진 날짜에 뭐 하죠? 갖다 주죠. 그런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소액현금, 또 다른 말로 전도금 제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업무를 격리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회사에 혼자 다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담당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왜 소액이라고 하냐면 뭐 몇 천만 원 주진 않잖아요. 몇십만 원 정도 주는 거지. 그럼 그 돈 가지고 회식도 하고 야식도 먹고 하라고 주는 돈을 무슨 현금이라 그래요? 소액현금. 근데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여기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어저께도 설명드렸었던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요거는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당좌예금이라고 나오면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 발행하기 위한 거요? 수표 발행. 그래서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무슨 예금이라고 하세요? 당좌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없어요. 좀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회사들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건데, 나중에 혹시 회사 가셨는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어 그러면 잘릴 때까지 다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요즘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게 원래 좋은 회사가 아니고 당연한 게 좋은 회사가 됐어요. 예,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가 돼버렸냐면 월급 안 밀리는 회사.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밀리고 없어지는 회사들 많죠. 그래서 요즘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월급 안 밀리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 현금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회사는 부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거기 직원분들만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넌 빨리 때려쳐라. 근데 참고로 거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경력 15년, 20년 차예요. 근데 처음엔 왜 그러지? 왜냐면 나는 이제 입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밥 먹으면서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빨리 때려치라고. 처음에는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는데 나만 보면 때려치래. 근데 언제 알았냐면은요. 한 달 후에 저한테 저게 넘어왔어요. 뭐가 넘어왔냐면은 급여대장이. 한 달 후부터 급여대장 만들려고 주더라고요. 급여대장 보고 알았죠. 연차가 20년 차가 넘었는데 월급이 250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생각 외로 그런 중소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나보고 그만두라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진 분이 계셔서 물어봤죠. 어떻게 생활해요?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생활한다고. 근데 그분들은 이직도 못해요. 왜냐면 거의 나이대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딴 데 이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라도 벌고 나머지는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맞벌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딴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솔직히. 슬픈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앞으로는 40대 넘어가면은 이직한다라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영업자가 더 뭐 할 거예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던가 택배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던가 그쪽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모두 다 자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쪽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렇고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회사가 튼튼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회사는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 근데 아시겠지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혹시 그런 데 만나시면 오래 다니십시오. 저 예전에 그런 데 다니신 분 저한테 배우신 분 있었어요. 되게 좋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가 막 4시에 막 퇴근하고 혼자서 그리고 막 사무실도 혼자 쓰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만두셨대요. 그리고 물어봤죠.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당해갖고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그만뒀다고 그러고 자기도 좀 안타깝다고 되게 회사는 좋았대요. 편하게 혼자서 사무실도 따로 주고 혼자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보러 4시에 나가갖고 그냥 퇴근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회사는. 그런 데를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데가 거의 없죠. 참 앞으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당자차월이라고 있습니다. 팁에 있으시죠? 무슨 차월이요? 당자차월.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일명 마통, 마이너스 통장.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마통이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장에 마이너스는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줄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신용대출이에요. 이게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자율이 되게 세요. 이게 거의 10% 육박해요. 10%면 엄청 센 겁니다. 맞죠? 왜냐면 요즘 우리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2%도 안 준다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자도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 4% 전후니까 10%면은 진짜 센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막 갖다 쓰잖아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대출 통장 만들어 갖고. 그래서 국가에서 최근에 어쨌든 줄여라라고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계속 위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대출 조여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도 해주지 말아라.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터질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란 얘기죠. 근데 이때 집 사거나 투자하면요,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진짜 운 좋으면 몇 배로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운 나쁘면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 오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코로나로 힘들다 그러죠. 다 죽겠다 그러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죠. 자영업자들 맨날 폐업한다 그러죠. 근데 뭐는 올라가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애도 안 낳잖아요. 20, 30년 후에 그 집에 누가 살 거예요? 애들도 없는데. 라는 전제 조건하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미치는 게 좋은 쪽으로 미친 건지 나쁜 쪽으로 미친 건지는 아마 한 2, 3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도 아마 중요할 겁니다. 내 거에서 터뜨릴 거냐 다음에 터뜨릴 거냐 이거는 대통령 맴이니까. 근데 누군가는 터질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넘었죠. 참고로 아기가 태어나면요, 걔가 얼마더라? 빚 4천인가 5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비. 네. 태어만 나도 걔는 빚쟁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나라빚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개인빚까지 하면은 많으신 분은 몇 억까지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그래서 돈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돈 없는 분들은 저처럼 떨어지길 바라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오르시길 뭐 하시고요, 바라시고. 다 개인적인 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야? 남의 탓. 저 그 말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잘 돼도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돼도 누가 못해서 안 된 거예요? 솔직히 내가 못해서 안 된 거잖아요. 남 탓하면 해결돼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문땡땡 탓. 맞죠? 문재인 탓. 탓은 해도 돼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치면 옛날 대통령 탓 다 해야죠. 지금까지 대통령들 탓 다 해야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마이너스 통장 얘기하는 거예요. 당좌 차월.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 그냥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단기금융상품 옆에다가 장기금융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일명 장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장기가 있고 뭐가 있을 거예요? 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은요, 몇 년 기준? 얘도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은행 갔더니 요거 단기 상품이래. 그러면 1년 안에 끝나는 거고, 요건 장기 상품이래.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단기라고 나오면 짧을 단자잖아요. 1년보다 짧은 거. 장기라고 나오면 1년보다 뭐 한 거예요? 긴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관련 없는데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게 있어서, 도움이라기보단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라. 방카슈랑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갔다 그래서 무조건 은행 상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상품 가입할 때에 이게 은행 거냐 보험 거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꼬맹이 애기였을 때 이제 적금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은행에 갔어요. 그래갖고 오빠 이런 상품이 있대. 그래갖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 그러고 카톡을 끌려고 눈을 내렸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마크인 거예요. 근데 간 은행 마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요거였어요.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하지마. 근데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보험 상품이 나쁘다라가 아니에요. 보험 관련된 거 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만기 때까지 할 수 있느냐.
예. 참고로 은행 상품보다 만기 때까지만 버티면 보험 상품이 무조건 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다가 멈출 거면은 은행이 더 좋거든요.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떼어가요. 그러니까 해약을 하더라도 내 원금은 가져올 수 있는데 보험 상품은 뭐를 띄죠? 수수료 띄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보험 관련돼서 좀 안 좋게 마무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30만 원씩 3개월 부었거든요. 30만 원 3개월이면 얼마죠? 90이죠. 3개월 후에 해약했거든요. 12만 원 받았어요. 보험 상품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해약을 할 거면 보험은 아예 가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적금을 드는데 보험의 적금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그러니까 3년 동안 돈 넣어놓고 10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거. 근데 왜 10년이냐면 10년 후에 비과세거든요. 아니면 5년 불입, 10년 만기. 10년 불입, 10년 만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보험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년 넘는 건 잘 안 해요. 그리고 적금 같은 거 남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방카슈랑스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파는 이유는 뭐냐면 수수료가 이게 많이 나와요. 자기네 거 파는 거보다 남의 거 팔아주는 게 수수료가 훨씬 더 세니까 은행 가시면은 그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편에 요거 붙어 있어요. 자기네 허가 받았다고. 방카슈랑스 관련돼서. 왜냐면 이것도 다 허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기간까지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보험 상품이 원래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나오는 돈들이 별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은행 가서도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왠지 가다가 멈출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은행 상품으로 하시고. 근데 생각외로 요거 잘 모르세요. 그냥 은행 가면 당연히 은행 걸 거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은행에서도 요즘 다른 회사들 거 제품 팔아요. 상품 같은 거. 왜냐면 그거 팔아야 자기네들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자기네 것만 파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롯데마트 가면 롯데 것만 팔아요? 아니죠. 예. 이쪽 저쪽 거 다 갖다 팔잖아요. 왜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시험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일도 없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는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외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 유가증권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무슨 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드라마 보다 보면은 저기 회사 사장님으로 나오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자식들끼리 싸우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지분 때문에. 왜냐면 내가 그 회사를 지배하고 싶으면 요거 많이 갖고 있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지배하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 주식에 50%한 주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 회사를 쥐락펴락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데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분. 그래서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싸우고 막 머리 잡고 하잖아요. 네가 갖고 갈 거냐, 내가 갖고 갈 거냐. 왜냐면 거기에서 이겨야 내가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이제 있으신 분들 얘기고.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거 바라나요? 그냥 저기 부채 없이 깔끔하게만 가시면 다행이시죠. 라고 생각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다 상황에 따라서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거 계산해 봤는데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땅 조금 갖고 계신 게 있으셔갖고 뭐
저희는 동생하고 아들 둘인데 저희는 정해놨어요. 며느리들끼리만 안 싸운다라는 전제하에 1원까지 반으로 쪼개기로. 그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많이 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저기 강남 사시는 쪽에서 많이 싸워요. 왜 싸우냐면 이건 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언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한 명한테 몰아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이 소송 걸 수 있어요. 나 못 받았다고. 소송 걸면은 일정 부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강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송이 두 개래요. 하나는 상속 관련된 거. 나 못 받았으니까 유류분 주세요. 요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식한테 먼저 증여를 했는데 얘네가 나를 안 봐주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내놔. 요거 관련된 소송이 많대요. 그 다음에 많은 게 황혼이혼 소송.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단기 그러면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매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 그래서 1년 안에 뭐 하겠다? 사고 팔겠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말 그대로 가능의 뜻이 뭐죠? 할 수 있다. 그래서 팔기는 팔 건데 1년 안에는 안 팔 거야. 1년 이후에 팔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서 일주일 후에 팔고 이런 거는 투기고. 네. 원래 싸게 내가 원하는 금액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되죠, 원래는. 근데 버틸 만한 여력이 있어야죠. 가끔씩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하려고 수업 배우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는 주식할 거래.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다 운만 조금 붙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저 아는 형 중에서도 주식으로 먹고 사는 형 있어요. 그 형 출근 안 해서 제일 부러워요. 여행 가도 돼요.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시간 맞춰서 들어갔다가 사고 팔고만 하면 되니까 어딜 가든 되죠. 인터넷만 되면. 그건 부럽더라고요. 난 맨날 출근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빨리빨리 돈 벌어서 40대 되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파이어족이라 그러나? 있죠?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할 거면은 그래도 몇십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몇 억 갖고는 힘들어요. 왜냐면 솔직히 요즘 몇 억이 돈 아니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되면요, 강남 가서 조그만한 집 하나 살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못 사요. 왜냐면 로또 1등 돼도 10억 된다라고 치면 한 8억 안 되는구나. 한 7억 정도 들어오는데 7억 들고 서울 가서 강남 가서 집 못 사요, 아파트. 오피스텔은 사겠네요. 그 정도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지배 목적.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일반적으로 회사 사장님이 주식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왜 많이 갖고 있냐면은 그 회사를 뭐 하시려고요? 지배하려고.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주식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장님 와이프, 사장님 자녀, 사장님 친구, 사장님 친척. 대부분 자기들끼리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뺏기면은 문제 발생하니까. 그래서 감탄떡볶이 아시죠? 원래 감탄떡볶이가 뭐였어요? 앗다리였어요. 원래 앗다리 감탄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 왜 바뀌었어요? 앗달 갖고 계신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분이 아빠와 딸 할 때 그 딸인 거죠. 그 소송 걸어서 상표권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아빠와 딸이 있어요. 앗달 따로 있어요. 앗달 따로 있고 감탄 있고. 근데 거의 두 개가 흡사해요. 왜냐면 거의 두 개가 같은 사람 손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 거의 흡사한데 원래 감탄이 앗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앗달은 그 이혼하신 배우자분이 하는 거고 감탄은 그 남편분이 하시는 거고. 결론은 이혼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요? 지배 목적. 그 다음에 채무증권도 세 가지예요. 1년 안에 사고 판다, 매도, 단기 매매증권. 1년 이후에 사고 판다,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끝까지 갖고 있는 걸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요거 관련돼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거 채무 사채. 그래서 채무 그러면 돈 뭐 하는 거라고요? 갚는 것을 채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채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뭐 러시앤 캐시니 미주 사랑이니 이거는 개인 사채고, 저희가 공부할 때 사채 그러면 회사채예요. 그래서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국채 그러면 국가가 빌리는 거, 지방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빌리는 거, 사채 그러면 누가 빌리는 거라고요? 회사채. 근데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채는 개인 사채를 얘기하는 거고, 공부할 때 사채 그러면 무슨 채예요? 회사채예요.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대출 받으실 때 무조건 1금융권 가서 받으셔야지. TV에 보면 뭐 러시앤 캐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빌리면 그 다음부터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안 나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근데 무조건 1금융권이 이자가 가장 어떻죠? 싸죠. 그래서 무조건 1금융권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다른 쪽에서 편하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받아버리면 1금융권에서 조회하면 다 뜨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은 해주는데 신용대출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저런 데 가서 돈 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는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용등급, 저도 이거 대출 받고 나서 알았는데, 신용등급 가장 기본이 몇 등급이에요? 가장 기본. 네, 가장 기본은 4등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출 받으러 갔는데 거기 직원분이 4등급이래. 그러면 난 기본만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평소에 뭐 돈 같은 거 잘 갚은 거고,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신용을 잘 관리 못한 거죠. 그래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을 때 왜 내가 4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아니야? 그랬고 인터넷 뒤져봤죠. 물어보긴 쪽팔리니까. 그래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기본이 4등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4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해서 이자 잘 갚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활동하시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대출 받았는데 툭 하면 연체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근데 밑으로 떨어져서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안 떨어뜨리게끔 잘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을게요. 앞으로 제일 많이 적을 거예요. 한 100번 가까이 쓸 건데, 거기 89페이지 제일 밑에 빈 공간에다가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적고 나서 설명드릴 거예요. 총 3줄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요 3줄. 많이 쓸 겁니다. 제가 앞으로.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매입 시에 무슨 비용이요?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이 뭐냐면은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죠. 물건 구입할 때 운반비 같은 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물건 가격 얼마냐도 보지만 택배비 얼마냐 이런 것도 보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 구입할 때에 취득세라는 것도 나가요. 그 다음에 운반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물건 같은 거 구입할 때 설치비도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저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가격 플러스 알파로 설치비도 나가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는 무슨 뉴스 못 봤냐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벽걸이를 15만 원 주고 샀는데 설치비가 40만 원 나왔다. 막 이런 거 예전에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코로나가 워낙 세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나오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치비도 내가 사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대 비용 그러면 추가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 가격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총 3가지로 시험 문제에는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살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인터넷에서 내가 만약에 옷을 3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요? 3만 원. 근데 택배비가 3천 원 나왔어. 그러면 이 옷은 앞으로 3만 원이 아니고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3만 3천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에다가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나 이 옷 샀는데 3만 원 주고 사고 택배비 3천 원 줬다? 이래요? 아니죠. 대부분 그냥 이 옷 3만 3천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살 때는 뭐 하자? 합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만 특이해요. 단기 매매 증권만 요걸로 처리하래요. 뭘로요? 수수료로. 다른 애들은 다 합치는 거예요. 살 때는. 근데 누구만이요? 단기 매매 증권만 뭘로 처리해라? 수수료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종 시험 문제 나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잘 안 내요.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라고 적어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물건을 1,000만 원어치를 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회사가 그 회사한테 운반해서 갖다 줘야 돼. 그러면은 운반비 누가 낼 거냐?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1,000만 원어치 사가면 운반비 우리 회사가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산으로 말고. 그래서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운반비. 그래서 팔 때에는 그 가격에다가 합치지 말고 따로 처리해라. 근데 살 때에는 어떻게 해라? 합쳐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나와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실무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택배 같은 거 누가 보낼 거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나중 되면은 저기 뭐냐 드론이 갖다 주겠죠? 우리나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드론이 갖다 주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저기 뭐냐 드론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저것 따러 가야죠. 드론 운전.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일단 그런 거 만드는 순간 택배 노조에서 싫어할 거니까. 자기네들 일거리 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저기 뭐냐 군대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드론 웬만한 데 못 띄우잖아요. 그리고 한번 경찰들 쇼했다가 욕먹었잖아요. 우리 드론으로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라고 보여주려고 기자들 다 모아놓고 드론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군부대에서 연락 왔죠. 허가받고 띄우시라고. 그래갖고 그때 3시간 이후에 띄웠잖아요. 그래서 욕 엄청 먹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드론 띄운다고 다 모았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드론 띄우기에 그렇게 썩 좋은 지형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군부대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만 좀 쳐주세요. 평가. 거기 90페이지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에 뭐라고 있으시죠? 평가. 그래서 평가 나오면 나중에 또 적어 드릴 건데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결산. 그리고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리고 평가의 뜻은 뭐냐면 돈 맞추는 거예요. 금액 맞추는 거. 제가 좀 쉽게 적어드리면 돈 맞추는 거를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평가를 하냐면 이게 금액이 수시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그러면 주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하시라고요? 주식. 그래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은 하루에도 금액이 수시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맞출 수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맞추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12,000원이 됐어. 그러면 2,000원만큼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계를 하는 거를 평가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래요? 평가. 그래서 평가 그러면은 돈 맞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처분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처분은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기만 하진 않잖아요. 샀다가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래서 그 파는 거를 일명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처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 보시면은요, 처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평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하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아요. 물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항상 팔 때는 셋 중에 하나예요. 싸게 팔던가 비싸게 팔던가 똑같이 팔던가. 맞죠? 항상 그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싸게 팔면 이익, 싸게 팔면 뭐요? 손실. 그 다음에 똑같이 팔면은 이익도 없고 손익도 손실도 없고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냐 아니면은 똑같이 팔았냐 아니면 뭐 받냐 손해 받냐. 근데 모든 사람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나야죠. 맞죠? 기왕 할 거면 이익 나야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익 안 났어. 그러면 슬퍼지는 거죠. 왜냐면 시간만 낭비한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 전에 한번 비트코인 난리 났었던 적 있었죠. 그때 4명인가 5명 죽었잖아요. 맞죠? 근데 국가는 계속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기에 들어오면 이미 늦었다. 왜냐면 내가 알면 남도 알잖아요. 그러면 빠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버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내기에 이미 들어왔으면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뭐 할 거예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로또만 해요. 매주 금요일날. 딴 건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성향인데 저는 주식 못해요. 왜냐면 주식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 텐데 떨어지면 수업 시간에 막 혼자 막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약간 성향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소극적 성향이라고 해요. 뭐냐면 원금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못해요. 확. 왜냐면 안전하게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원래 돈을 벌려면은 한번 확 뭐 해야 돼요?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확 올라가던가 확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 확률은 어때요? 높기는 해요. 근데 잘못돼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왜냐면 다 돈 벌 수는 없잖아요. 다 돈 벌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서 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돈 벌러 가야지. 참 정답은 없어서. 그 다음에 교재는 96페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이나 왕창 사놨죠. 제 주변에 제일 안타까운 분 하나 있어요. 한 분 계세요. 그분 지금 80대인데 강남 있죠. 옛날에 강남이 포도밭이었어요. 그 포도밭이었을 때 주변 분이 여기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땅 사라고
땅까지 보러 갔는데 안 사줬대요.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그때 사놨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못 사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잘 사시는데 간혹 가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놓을 거야. 근데 그렇게 치면 여기 부자 아닐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이럴 줄 알았으면 비트코인 사놨죠. 맞죠? 네. 그렇게 치면 다 부자예요. 안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비트코인 사놓죠, 집 사놓죠,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달러 빚을 져서라도. 그리고 어느 기자가 이거 썼더라고요. 5년 전에 아파트 살 돈이면은 지금 전세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치면은 20년 전이면은 아파트 몇십 채 살 돈인데. 과거는 그냥 그랬나 보다로 넘겨야지. 과거에 빠져 있으면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잊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치면은 다 부자 돼야죠. 어느 누가 가난하게 살겠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요거 관련된 거예요. 채권 및 채무. 그래서 채권 그러면 받을 돈입니다.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채무 그러면 줄 돈이에요. 갚을 돈. 그래서 채권과 채무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은 받을 거, 채무는 줄 거. 그래서 어저께도 한번 썼는데 이따 마지막 시간에 또 쓸 거예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뭐 있어요? 미지급금. 그래서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판매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또 보실게.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네 그러면 외상매출금 아니면 외상매입금인데,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갚을 거니까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미수금은 받을 거니까 자산, 미지급금은 줄 거니까 뭐요? 부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부채 그러면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뭐가 있죠? 의무가 있고, 채권의 뜻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라면서요. 채권자는 밤을 설치고요. 채무자는 발 뻗고 잔대요. 요즘 나라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추세가. 제일 좋은 건 이거 둘 다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집이 조그만한 거 얼마 안 하는 집이 있었는데, 저기 뭐지 월세 들어오신 분을 잘 만나갖고 손해보고 팔아버렸어요. 승질나서.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에는 뭐 돈도 없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월세를 준다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번 당해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엄청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500인가 손해보긴 했는데 팔고 나니까 1,500만 원 이상 번 것 같아요. 너무 속을 쓰여서. 근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속 썩일 사람이,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나쁘면 더 나빠졌지 여기서 더 좋아질 건 없어요. 사람 관계든 사람 관련된 거든 돈 관련된 거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혹시 나중에 돈이 있으셔도 건물 사지 마시고 딴 거 하세요. 월세 주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지방에서 얼마라 그랬더라? 200억인가? 300억 해드신 분 있었죠? 서울에서도 빌라로 1,000채인가 해드신 분 있어요. 갭 투자해갖고. 근데 갭 투자보다는 저게 더 많대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서울이나 지방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 집 아니에요. 다 그 사람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집들이 어떤 집들이냐면 빌라 새 건데 매매가가 1억 5천이고요. 전세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빌려주면은 전세 1억 5천에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한 8개에서 10장 정도 준대요. 800에서 1000? 그거 받고 내 명의 빌려준 거예요. 그런 집을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나 나갈 때 전세금을 못 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말로는 집주인인데 아무것도 없는 집주인이거든요. 그냥 이름만 있는 집주인이지.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문제가 되긴 할 건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는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 보고 있죠. 이거는 정치인들이 잘못해 놓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한 명이 뭐 몇천 채 갖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곳 걸리면 큰일 나는데 이미 터지기 시작했죠.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참고로 수도권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주택을 우리가 깡통주택이라 그러잖아요. 못해도 30%는 넘을걸요. 기사에서 30%라 그랬으니까 한 4, 50%는 되지 않을까? 깡통주택이. 되게 이거 심각해요. 왜냐면 저도 제 전재산이 전세자금이거든요. 전세자금 다 날라가면 거지예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전세보증보험 되는 데만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왜냐면 그게 전재산인데 그거 날라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전세보증보험 갖고 또 장난치는 방법까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뛰는 놈이 나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잘 알아보고 나중에 집 사실 분들 혹시 계시면 그 다음에 거기 옆에 97페이지 조금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97페이지 보시면 임명계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계정이요? 임명계정. 그 다음에 거기 96페이지에 보시면 통제계정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통제계정을 쓰고요. 임명계정은 안 써요. 그래서 이 통제계정이 뭐냐면 얘가 통제계정이에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요게 통제계정이에요. 그래서 통제 계정이 있고 임명 계정은 뭐냐면 요 임명은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롯데마트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쓰는 걸 임명 계정이라고 하는데 왜 임명 계정을 안 쓰냐면은요. 만약에 우리 회사 거래처가 100군데예요. 몇 군데라고요? 100군데. 그러면 임명 계정으로 쓰면 100개를 써야 돼요. 왜냐면 임명이라는 게 이름으로 적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100개를 쓰면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죠. 근데 통제 계정으로 쓰면 하나만 쓰면 돼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명 계정을 안 쓰고 거의 다 무슨 계정을 써요? 통제 계정. 그래서 임명 계정을 쓸 거면 거래처가 몇 개 없어야 돼요. 한 3개, 뭐 5개, 10개. 요 정도면은 임명 계정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처 몇 개 있는 회사들 적잖아요. 대부분 몇백 개. 뭐 많은데 몇천 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임명 계정은 안 쓰고 무슨 계정 써요? 통제 계정. 시험엔 안 나와요. 교재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거기 뒤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